주린이 투자클럽 공부만이 살 길이다. 부자 아빠님의 팜 시스템 투자법 해설. 요즘에 많이 문의 오는 게 그 수제펀드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아빠님의 팜 시스템이 뭐예요?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부자 아빠의 팜 시스템 투자법을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렇게 하는 거구나. 요렇게 수익을 계속 내서 투자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팜 시스템 투자법. 부자아빠님이 40년 동안 하시면서, 깡통도 한 5번 나시면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왜냐면은 인간의 심리를 거슬러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명인들이 몇 명 안 나오잖아요. 다 부자가 아니라 그런 큰 부자들은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그 인간의 그 심리를 잘 알고 그걸 거슬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주식은 답은 없잖아요. 뭐가 답이에요? 수익을 내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청약받아서 수익을 내면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몇 주 못 사고 수익 나왔자 얼마 안 되니까 그것만 계속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입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잖아요. 결국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한 종목을 잘 잡아서 수익을 몰빵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잡아서 또 큰 수익 내고, 그게 매번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단타로 수익을 꾸준히 내면 돼요. 10종목을 단타를 쳐가지고 5할 이상 5종목에서 6종목을 먹으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계속 수익을 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스윙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수익을 내면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다 보면 어때요? 이런 걸로 수익을 못 내요. 다 물려. 이상하게 다 물려. 그죠? 쉽지 않아요. 예, 어려워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큰 스킬이나 전문적인 기법이나 기술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부자아빠님이 만드신 거예요. 팜 시스템. 팜이 뭐예요? 팜, 농장, F, A, R, M, 팜, 농부, 파머. 그죠? 거기서 팜 시스템. 농장 시스템이잖아요. 농사 짓는 시스템.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그 주식은 사람의 삶과 되게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60대, 70대 분들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60년, 70년 살면서 터득한 삶의 이치,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 시세의 원리도 그런 비슷하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래서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씨를 골고루 흩뿌려야죠. 그죠? 골고루 뿌려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 종잣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드머니. 시드가 씨잖아요. 씨. 그죠? 씨앗. 그래서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잣돈이라고 그러고. 시골집 가면은 옥수수 말린 거 이렇게 막 매달려 있죠. 몇 개 매달려 있어. 그거 이제 심을 거래. 그거 알 까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심어 놓는데, 거기서 대가 쫙 자라가지고 옥수수가 몇 개가 열려요? 여러 개가 열리잖아요. 그럼 알이 매달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이 원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돈나무를 키우잖아요. 돈나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100배, 1000%, 3900%까지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3990%인가? 3900%. 쌍용양의 우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캡처를 떠났어야 되는데
60만원 넣어가지고 2년 가져가서 3,900% 2,400만원. 예, 복리 효과 맞아요. 복리 효과랑 이런 농사 짓는 이런 거랑 같아요. 그죠? 반토막 심었는데, 감자 반토막 심었는데 열매 이만큼 30개 막 열려버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돈나무는 어때요? 위로 자라는 게 끝이 없어요. 물론 씨 뿌렸는데 씨가 썩어져서 없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열린 거 다른 것들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HMM이 벌써 1000%가 나왔어요. 10배 나왔잖아요. 더 자라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6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가져갔으면 도대체 얼마야? 3900%면. 근데 1000만원을 넣고 2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갖고 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씨 뿌리듯이 조금씩 가져가는 거예요. 많이 넣으면 못 갖고 가요. 자꾸 들여다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자꾸 관리를 해야 된대, 종목을. 자꾸 들여다봐. 자꾸 들여다보면은 잘 가던 애가 훅 하고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 근데 아무런 뉴스도 안 나와. 그러면 또 뉴스 나올 때도 있고, 악재 뉴스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팔아. 그러면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 이렇게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죽였다가 이렇게 해서 3,900%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골고루 씨를 뿌려놔야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바닥에서는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팜 시스템으로 투자를 해서 종목들을 씨 뿌려 놓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제 펀드. 수제 버거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거. 기성품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이 만드는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펀드 수수료를 계속 보수 수수료 해가지고 계속 돈 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왜냐면 펀드가 뭐예요? 펀드가 여러 종목, 그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종목을 한 뭐 60개, 100개를 담아 놓고 펀드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선 보수 수수료 빼가고 그러는데, 내가 담으면, 내가 한 100종목 그렇게 담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펀드, 수제 펀드, 팜 시스템 수제 펀드,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담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부자빠님 늘 말씀하시는 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거예요. 비중. 제일 중요한 게 비중이에요. 한 종목에 얼마를 담느냐.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왜냐면은 좀 그런 것들 많잖아요. 재무제표를 왜 보려고 그래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는데 망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안 담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소형주들 안 담으려고 하잖아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잘 아는 종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지가 돼 있어요. 이런 거, 자동차들 딴 거 갔는데 얘 안 갔으니까 얘 갈 거야 하고 몰빵을 아이디어를 내서 쳤는데 얘 정지 먹어. 그럼 그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묶여도 상관이 없는 돈. 묶일 수도 있죠. 근데 묶여도 상관이 없는 돈.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 몰빵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몰빵이 제일 안 좋아요. 그죠? 몰빵에 훅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괜찮을 거야. 그래서 또 가니까 더 갈 거야. 그래서 몰빵 빡 쳤는데 꼭지야. 계속 내려와. 그러면은 힘들어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게 압박이 되고, 묶이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무리 됐으면 안 돼요. 조금씩 담는 거예요. 1억 기준에 0.3%, 30만원. 그럼 30만원 100% 수익 나와봤자 얼마? 30만원. 이거 뭐, 안 맞아요. 내 스케일하고는 안 맞아요, 이거 해서 뭐예요? 근데 돈남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100%만 자라요? 더 자라요. 1000%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더 크게 수익을 내는 거를 또 제 말미에 알려드릴게요. 피라미딩. 피라미딩. 네. 불타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닥에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30만원 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면은 한 종목만 있나요? 한 종목만 100% 나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 계좌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계좌를 전체 담은 거, 내 펀드, 수제 펀드, 팜 시스템으로 받은 거, 전체 계좌를 어떻게 해요? 1년을 보는 거예요. 1년. 1년 기준으로. 내가 1년 동안 뿌려가지고 수익 낸 거. 1년 했을 때 전체 계좌가 몇 프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최소 10% 이상 나온다면 이 저금리 시대에 평생 투자할 건데,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안 되면 성공이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담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안 담고, 그러면 다 대형주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그런 것만 담으면 셀트리온, 그런 것만 담으면 다 대형주야. 다 누워있어. 안 가. 골고루 담아야죠. 골고루.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거, 중소형주들이 수익률이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나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사들이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안 사고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 근데 대한전선 보면 어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죽였다. 이거를 9개월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 샀다가 내려가면 또 팔고, 그러면 샀다 팔았다 2억이 1억 되는, 1억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팜 시스템으로 뭘 담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늘 부자 아빠님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비중, 한 종목에 얼마를 담느냐. 그래서 전체 계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계좌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38%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39% 그러잖아요. 처음에 보였을 때 58%였어요. 8월 초에는. 근데 지금 폭락했을 때 39%. 요즘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물론. 그러면은 이렇게 1년에 이 정도 수익이 나고, 또 시드가 투자금이 클수록 어떻겠어요? 골고루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비중도 더 커지지만 시드가 크면 더 골고루 많이 담을 수 있어요. 회원 경험담에 보시면 이런 쭉 보시면 여기 시온016님께 있어요. 시온016님 거를 보면 이분 그 계좌 올린 거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도 저거 한 거 나온 거 있어요. 그 인터뷰한 것도 꼭 보세요. 이분이 13억으로 10억 수익. 그러면은 얼마예요? 80% 수익. 그러니까 시드가 크니까. 시드가 크고 골고루 잘 담았으니까 1년 해서 10억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골고루 담아서 몇백 종목 담아서 80%. 이거는 정말 잘난 거예요. 케이스가 정말 수익이 잘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회원들이 다 이렇게 수익이 80%씩 나오느냐? 그렇진 않죠. 왜요?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는 사람의 성향도 다 다르고 투자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짜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주도주는 300만원, 몇십억 있으신 분이에요. 300만원 담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100만 담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양똑강님, 해피님이 이렇게 담아요. 300, 100 이런 식으로 담으시더라고요. 계좌를 보면 양똑강님은 100만씩만 담아요. 뭐든지 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도주는 몇 년에 걸쳐서 가져가야 되니까 나는 그냥 100. 그리고 중소형주는 가벼우니까 급등 나오면 매도 문자 날라오니까 300. 해서 여기서 매도 나오면 수익 나온 걸로 나 주도주 또 살 거야. 100만원씩. 이럴 수도 있고, 그 운영하는 거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원칙. 계속 이렇게 담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이거를 좋은 종목이야 3천만원 그렇게 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300만원씩 담는 거예요. 100만원씩 100만원씩 100만원씩.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피라미딩을 해요. 피라미딩.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피라미딩. 그래서 피라미딩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해피님 계좌 보니까 피라미딩을 그 SPC 삼립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회사예요. 파리바게트가 한 10몇 년 전에 생겨가지고 갑자기 동네에 막 우후죽순 버스 정류장 앞에도 막 생기고 역 주변에도 생기고 막 생겨날 때가 있었어요. 얘가 뭐지? 갑자기 파리바게트가 뭐야? 할 정도로 그때
폭발적으로 매출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을 5년에서 6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를 저희는 잡고 가잖아요, 늘. 출발하는 거를 이 계좌를 보면은 해피님이 1,300만 원이 이 SPC 3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1,300만 원을 한꺼번에 출발할 때 얘는 가래야 하고 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바닥에서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HMM도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늘 담는 대로 담는 거예요. 0.3% 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잘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 아빠님이 또 사보자. 300만 원 또 담는 거예요. 얘가 계속 가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죽였다가 갔다가 죽였다가 한단 말이죠. 또 사보자. 그러면 또 사는 거예요. 300. 또 가는데 또 사보자. 300. 이렇게 담아서 1,300만 원을 담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꼭지가 나오면 부자 아빠님이 야 꼭지다 내려 탈출 그러면서 팔아요. 매도 쳐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얘가 계좌가 팔리니까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1억이에요. 계좌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피라미딩, 불타기.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우리 딸 계좌도 피라미딩 한 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비중이 제일 중요해요. 원칙을 세우면 내가 한 종목에 얼마씩 담겠다. 근데 하다가 에이씨 감질나서 못하겠어. 이거 뭐 나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대로 꾸준히 담아야 돼요. 꾸준히 이 비중대로.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수익 나도 뭐 얼마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1년을 보시는 거죠. 대박은 없어요. 1년 계좌를 몇 프로 낼 수 있냐. 최소 10%만 내도 어디에요. 매년 10%씩 내보세요. 매년 수익 내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10%씩 나면은 평생 투자할 건데 매년 까먹어가지고 2억 있던 거 1,000만 원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1,000만 원을 1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수익을 내는 구조 시스템이 팜 시스템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원리이고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최소가 10%죠. 조금 담다 보면 또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 담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좀 더 나더라. 그런 요령들이 생겨요. 그러면 20%, 30%, 뭐 50%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자꾸 대박의 꿈을 키우면 그게 막 자꾸 욕심이 동해. 탐욕이 동하면 자꾸 그 욕심은 뭐예요? 몰빵? 욕심은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가요. 인간의 심리를 탐욕으로 끌고 가면 결국에는 그게 다 계좌가 엉켜버려요. 잘못하면. 네, 잘게 나눌수록 안정적인 게 맞아요. 꼭 거미줄처럼 C줄, 날줄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정망처럼 해서 폭락이 와도 어떻게 해요? 계좌가 내려가긴 하지만 마이너스로 10% 등등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폭락 나올 때 제 계좌 보여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제 계좌에 어르신들 HMM 800%막 그런 어르신들이 내 계좌를 지켜줘요. 뭐 300%짜리 이런 계좌들이 종목들이 내 계좌를 이렇게 망으로 딱 날줄 C줄로 그러면서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나왔을 때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 계좌가 다 쏟아져 가지고 이 머리 아파 죽겠어 가지고 골치 아파서 투매를 하잖아요. 팔아버리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머리가 맑아진다 그래요. 다 팔아서 손실이 확정돼서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독이 돼버리기 때문에 파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나아요. 팔아버리는 게 본인한테 본인 정신건강에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업종별로 그리고 골고루 담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 2차전지 가는 거야. 2차전지만 잔뜩 담아놓고 반도체만 슈퍼사이클 왔어. 반도체만 잔뜩 담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종목만 담아. 난 코스닥은 안 담아요. 소형주는 안 담아요. 그러면은 그 대형주만 담아요. 그러면은 대형주만 골고루 담아 놓으면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카카오, 그런 것만 골고루, 셀트리온 골고루 담은 계좌가 골고루 누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대형주도 담고 중소형주도 담고. 그래서 예를 들을 때 제가 자동차 예를 많이 들어요. 대형주, 자동차, 현대차, 기아, 대형주, 대장주, 주도주, 그리고 중소형주,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중소형주들 같이 3, 4개 해서 세트를 만들어요. 세트. 그래서 현대, 기아가 이렇게 주도주, 대장주가 먼저 가고 쉴 때에 중소형 부품주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야 내 계좌가 골고루 올라가죠. 쉬지 않고 골고루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업종별로,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만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 그 다음에 해운, 그리고 조선, 철, 식품. 요번에는 많이 가요. 별의별 게 다 가요. 제가 개나 소나 다 가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업종별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아주 지독하게 많은, 그래서 업종별로 바닥을 친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해요. 업황이 좋아지면. 그래서 금속, 비금속도 가고, 요즘에 막 금속, 비금속들 난리죠. 네. 의류도 가고, 전기 애들도 가고, 많이 가요. 골고루들. 근데 그 흐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가는 흐름이 있어요. 순환매가 나오잖아요. 돌면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잡으면, 올라가서 잡으면은 얘가 조정 들어가. 조정하다가 이제 가려고 시작하는 애를 잡아야 돼. 근데 사람의 심리가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올라가면 잡아요. 사도 돼요? 많이 올라간 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더 갈 줄 알고. 이 바닥에서 한 10배를 간 애들을 여기서 잡고 있어. 그러면 힘들어요. 턴어라운드에서 바닥에서 가려고 나오는 애들을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그런 데서 갈 것 같지 않아요. 바닥이니까. 많이 오른 게 더 갈 것 같아요.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시세의 원리인데 그거를 심리가 못 쫓아가요. 그래서 탐욕 구간이 있고 최저점, 공포의 구간, 탐욕의 구간. 오르면 탐욕이 나와. 자꾸 사고 싶어. 오르면. 근데 오르면 내려가게 돼 있어. 내리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근데 공포스러워. 자꾸 마이너스 나오고 내 계좌가 더 내려갈까봐 어떻게 팔아버려. 여기서 팔고 오르면 사고 또 여기 내려오면 또 팔고 이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1억 만들기 딱 좋아요. 2억에서 1억 싸게 사서 공포스럽지만 이럴 때 자꾸 제가 조금 사보세요. 조금 사보는 거예요. 조금 사봐서 그게 수익이 나면 경험이 중요해요. 그 경험이 나면 내가 심리를 역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 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럴 때 다 워렌 버핏 형님도 다 그런 명인 형님들 이럴 때 사가지고 돈 크게 번 거잖아요. 올라갔을 때 팔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바닥 폭락 왔었을 때 조금씩 사보세요. 사서 조금씩 모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세 원리.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골고루 중소형주도 담고 골고루 저희는 다양하잖아요. 대형주도 담고 중소형주도 담고 우선주도 담고 골고루 담아요. 그래서 골고루 계좌가 올라가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계좌가 종목이 막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천천히 규칙적으로 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 1억을 갖고 야심차게 돈을 이제 장기 투자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빨리 사놔야지. 그래서 일주일 만에 30만 원씩 비중 다 지켰대요. 비중 다 지켜서 1억 원어치를 다 산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 담아놨어요, 계좌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바닥에서 사면 급등 나오나요? 아니에요. 바닥에선 급등 안 나와요. 대한전선 차트도 보면은 계속 한 9개월을 이러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 잡으면 되잖아요.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것 같은 모습들을 페이크를 얼마나 주고 가는데요. 페이크를 갈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것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못 잡아요. 페이크를 주기 때문에 못 잡아요. 또 떨어지면 또 고생스럽잖아요. 마이너스 나버리면. 샀는데 플러스 나면은 수익을 깔고 가면은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은데, 샀는데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이 종목은 이제 안 가는 거 아니야? 안 되겠네. 자꾸 들여다보다가 안 가고 계속 누워있고 비비고 있으면 팔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담고서는 까먹어버려야 돼. 까먹어버려요. 근데 이 1억 원어치를 샀어요. 일주일 만에 샀어. 기다리는데 얘가 갈 생각은 안 하고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고, 또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조정이 와서 계좌가 전체가 다 흘러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가 박앤세일이잖아요. 값이 싸졌을 때 사야 되잖아요. 살 돈이 없어. 1억 다 담아놨어. 그리고 얘가 돌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주도 업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막 철강 나오고 금속들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애들을 빨리 잡아줘야지 돼요. 내 계좌에. 빨리 잡아줘야지, 사줘야지 내 계좌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순환매가 나오니까.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내 계좌 지금 준이들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내 계좌가 다 그냥 바닥에 있어가지고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가는데 계속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리면은 더 마이너스가 많아져 있으면 기다리면 가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방에서 딴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몇 개월 있으면 이거 100% 나왔어요, 180% 나왔어요,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천천히. 그래서 어떻게 담아야 돼요? 그 원칙을 세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정해서. 어떤 종목은 내가 50만 원씩 담다가 어떤 종목은 진짜 좋은 종목이야. 정보를 들었어.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업종별로도 골고루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상담을 와서 들어보면 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왜 내 계좌가 안 올라가요? 지킬 거 이거 하셨어요? 했대요. 이것도 하셨어요? 근데 물어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형주만 아는 것만 담았어요. 좋은 기업만 담았어요. 우량주만 담았어요. 안 가,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금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담을 것인가. 자금 계획이 내가 1억을 가져왔어. 그러면은 1억을 일주일 만에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계획을. 그래서 제가 1년을 했을 때 1년 계좌 수익률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계산하기 쉬우시라고 1년 동안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담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10개월 동안 담으면 어떻게 담아요? 1억을 10개월로 나눈다면 한 달에 1000만 원어치씩 담으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만 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금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드머니가 작은데요? 그러면은 그것도 열로 나눠야죠. 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어치씩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어치를 어떻게 담을 거예요? 얘를 10개씩 나누면, 10로 나누면 100만 원씩이에요. 한 달에 10종목 담을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씩 하면 20종목. 그리고 25만 원 하면 40종목. 이렇게 되죠.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0종목이면 하루에 한 종목씩 담는 거예요. 예, 로블록스님 맞아요. 살 것을 미리 적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겠다. 뇌동매매가 아니라 이것을 사겠다. 그러면 추적 관찰하다가 싸졌어. 그럴 때 사는 거죠. 그래서 20종목이면 한 달에 20종목이면 하루에 한 종목씩 담는 거예요. 40종목이면 하루에 2종목씩 담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2종목씩 담아도 되고 일주일에 10종목이니까 일주일에 10종목씩 나눠서 금요일 오후에 담아도 되고, 그거는 이제 기다리다가 막 깎아주고 막 내려가는 날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그때 담아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그거예요. 묘예요.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밀한 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최대한 싸게 사는 방법을 자꾸 고민을 하면 나와요. 어떻게 해야 싸게 사지?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 나와요. 오전에 사지 않고 오후에 산다든지, 금요일 오후가 제일 싸니까 그때 산다든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 전에 좀 눌러주니까 그렇게 좀 눌러줄 때 산다든지, 아니면 정말 한 3개월 기다려서 요번처럼 폭락 나왔을 때에 그때부터 사기 시작한다든지. 그거는 그래서 매달,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폭락 나올 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8월에 초에 폭락이 나왔는 줄 알고 막 담았는데 또 바닥 뚫고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또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미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얼마씩 적립금이 얼마씩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미치면 그렇게 해서 열로 나누고 매달 적립금이 얼마씩 또 있어서 계속 꾸준히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규칙적으로 천천히 담으면 내가 폭락 올 때 못 담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담는 거예요. 그냥 규칙적으로 이때도 담고 이때도 담고 올라갔을 때도 담고 담다 보면 어때요? 이럴 때 담기는 거예요. 담고 났는데 이렇게 싼 때 담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특정 기간에 산 것들이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딱딱 맞춰서 살 수 없다면 그냥 원칙대로 매일 한 종목씩 산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10종목씩 산다든지, 일주일에 5종목씩 산다든지, 뭐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만 사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1년 내내 사는 거예요. 1년 내내 뿌려놓으면 계좌가 만들어져요. 어떤 계좌가 만들어져요? 골고루 하면, 제가 그래서 계좌를 보여드렸잖아요. 요게 제가 이제 이게 용돈 계좌예요. 그래서 용돈 생길 때마다 넣은 거예요. 용돈이 생길 때마다 3만원이고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생길 때마다 넣어서, 이거는 2020년 10월에 그때도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폭락이 나왔지만 어때요? 그때 폭락이 나왔을 때 삼부토건이 389%가 나왔고 HMM은 150%가 나왔어요. 두산중공업 122%, 133%, 100%. 이런 어르신들이 내 계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것들이 있어야 내 계좌를 끌고 내려가지 않고 기둥이 돼서 방파제 역할을 해줘요. 아무리 폭락이 오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계좌는 끄떡없어.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사기에도 부담도 없고 사게 되고. 그래서 보세요. 대한전선이 이때 28%였어요. 이스타코가 이때 마이너스 2.3%였어요. 코스모스 신소재가 마이너스 11%였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다음 2021년 8월 계좌예요. 이것도 용돈 계속 넣는 거예요. 용돈을. 그래서 이때는 120, 그때 한 5, 60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120 종목으로 늘었어요. 종목이 120 종목이고, 그리고 HMM이 아까 150%였나요? 717%. 1년 후. 그때 폭락이 그렇게 온 후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스타코가 아까 마이너스인가? 2%인가? 몇 프로였죠? 이스타코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타코가 330%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28%였어요. 대한전선이 28%였는데 295%, 500% 갖다 내려온 건데 얘는 더 갈 거로 보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코스모스 신소재가 이때 마이너스 11%였어요. 코스모스 신소재 184%. 이렇게 지금 담을 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어르신이 1년 또 지나니까 이렇게 또 만들어져요. 700%, 300%. 퍼센트 수익률을 보는 게 중요해요. 왜요? 내가 1000만 원으로 수익률을 이렇게 낼 수 있다면, 그래서 56%였어요. 그때 8월 초요. 8월 12일 날. 56% 수익률이 내가 1000만 원 갖고도 50%를 낼 수 있다면 1억 갖고도 50% 더 이상 나겠죠. 시드가 적어서 못해요? 왜 못해요? 나 용돈으로 이렇게 했는데 13만원, 27,000원, 75,000원, 10만원, 5만원, 8만원 용돈 생길 때마다 종목을 샀는데 69,000원, 4만원, 45,000원, 12만원 이런 거 다 사가지고 그냥 묻어두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익을 내면은 금액이 커져도 이 정도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용돈으로 이렇게 골고루 보시면 뭐 삼성전자가 있나요? 카카오가 있나요? 물론 두산중공업 같은 건 있어요. 잘 모르는 거 많아요. 한일단조, 뭐 잘 모르는 PM풍년, 서현이와 벽사는 아는 거구나. 서현이와 뭐 잘 모르는 이름들 많아요. MH 에탄올 잘 모르는 이름 많지만 이런 것들이 효자 노릇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되잖아요. 청년들을 키워서 어르신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30% 남은 잘라 먹어? 잘라버리면은, 새싹을 잘라버리면 이렇게 어르신이 될 수가 없어요. 수익은 극대화. 키워야죠. 시세를 알고 계속 가져가면 극대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 우상향. 그 다음에 얘가 8월 20일 날 완전 폭락 왔을 때 59%가 35%로 됐지만, 그래도 뭐 파란 것도 물론 있지만 빨간 애들도 이렇게 아직 얘네들이 방파제 역할을 해줘서 계좌를 지켜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2022년 거를 봐야지. 2022년 뭐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지만 한 9월 달로 해서 내년 계좌가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담는 거죠. 그래서 1년 후를 또 보는 거죠. 그죠? 2020년 10월, 2021년 8월. 계좌가 달라지잖아요. 샀다 팔았다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그냥, 물론 살 때는 내가 왜 샀는지 기억은 해요. 뭐 때문에 샀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리고선 뭔 종목이 있는지도 몰라. 까먹었는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 아, 너 있었구나. 이제 친해지자. 그리고 피라미딩도 제가 이제 우리 룰루, 이게 8월 달 건데, 우리 딸 룰루 매달 20만원씩 사준 거예요. 피라미딩을 어떻게 했는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HMM을 제가 피라미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월 30일 날 20주 9만, 이때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바닥에서 HMM 10만원, BGF 10만원 사줬어요. 근데 얘가 더 잘 가. 7,000원이 돼버렸어. 4개월 만에 7,000원 돼버렸어. 그래서 20만원 또 사줬어요. 잘 가는 애를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SPC 3리 피라미딩 한 것처럼 또 2개월 지났는데 또 2배 가까이 또 상승을 해. 2개월 만에. 또 샀어요. 22만원. 그리고 또 2월, 그러니까 2개월 또 지났는데 이게 이제 이 눌림목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눌림목이 나왔길래 돌파를 했으니까 또 20만원 샀어요. 그래서 73만원어치를 사줬어요. 그 평균 매수가가 맨 처음에 4,000원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단가가 9,000원이고 수익률은 351%, 저번에 420%였는데, 예. 어쨌든 수익률이 300만원이었는데 250으로 내려갔지만, 어쨌든 이렇게 70만원 갖고 250만원 나오는 거죠. 20만원씩 담아가지고. 이게 피라미딩이에요.
그래서 균일하게 계속 사주는 거지. 내가 얘 잘 가 여기 1,000만 원 질러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왜냐면 종목은 많아요. 이렇게 가는 종목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왜냐면 질렀는데 얘가 다시 내려와 버리면 어떨 거예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하다 보면 그 중에 이렇게 크게 올라온 종목이 351%가 나와버리면 뭐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최근에 남은 것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얘가 끌고 올라가잖아요. 계좌를 81% 평균 80%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팜 시스템이 이런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팜 시스템을 잘 배워서 실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만 이거대로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공부하실 때에 이 회원 경험담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공부가 돼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이 계좌 하나 캡처 때 왔는데 이분이 올린 게 뭐예요? 3일이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매수가 이거 빨간 게 매수예요. 연분홍.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주, 3주씩 계속 산 거예요. 뭐 10만 원씩이든 만원, 5만 원, 아니 2만 원씩이든 뭐 얼마씩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바닥에 사고 또 그래도 안 갔는데 또 사. 그래서 계속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한 주, 5주 뭐 그런 식으로 사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분할 매수. 이게 왜냐면은 이제 부자빠님이 또 이 종목 또 사보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할 매수를 이렇게 계속 모아갔어요. 모아갔더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서 매도를 이 꼭지에서 계속 분할 매도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갈까 말까 하는 걸 다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가는 거야 샀는데 또 이렇게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정말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건 줄 알고 잡은 게 여기야.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팔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얼마든지 이용을 하고 페이크를 주면서 가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네 맘대로 혀. 난 몰라. 그냥 난 갖고 있을겨.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2종목 올려주셨어요. 이분이 또 매수가 여기 샀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대요. 현금 확보하고 종목수 압축해 보려고 한번 정리를 했는데 다시 원래 이때 잡고 있었으면 평단가가 더 낮았을 텐데 이때 잡았잖아요. 다시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이미 오른 가격. 이때 산 거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왜냐하면 복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갔을 때에 2,000원에 산 분은 HMM 2,000원에 산 분은 지금 1000% 이상이 나오고 5,000원에 산 사람은 800%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났을 테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고 나왔죠. 꼭지에서 매도. 그 수익을 내는 게 답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까? 이 밑에서 사는 거죠. 그죠? 바닥에서.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걸렸어요? 뭐 여기서도 샀지만 한 3개월 4개월 걸렸고 또 여기서 산 거는 뭐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4월부터 1, 2, 3, 4, 5, 6, 7, 8, 9개월 이상 그죠? 9개월 그러니까 1년을 봐야 돼요. 거의 웬만하면 1년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냥 막 묻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꼭 그 대한전선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래서 500%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다 그러는 게 어느 정도 시세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시세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되는지만 이 시세가 나오면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백 프로씩 계속 조그만 돈이지만 조금 넣었기 때문에 이걸 다 견디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얘네들이 300%, 500%, 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수익을 준다면 내 계좌가 이런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면 이런 종목들이
전체 계좌 수익률로 30%도 나오고, 제가 지금 폭락해서 38% 나오고, 그전에는 58% 나왔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딸 루루는 80% 나오고,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 계좌가 이 정도 나오면. 그렇게 해서 이 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팜 시스템, 수제 펀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투자 전략 보시면 관심주 있잖아요. 관심주 하나씩 담는 거예요. 종목 꽤 많아요. 이거 다 장기 종목이에요. 다 장기 종목.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도 주도주는 장기 종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담는 거예요. 무슨 일 안 나요. 조금씩 담으면. 너무 많아서 힘들 수 있는데 그거를 힘들면 못 하세요. 자기 성향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저는 120 종목, 130 종목 갖고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들, 좋아요, 구독 꾹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